그러면서 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무슨 토론회를 했더라고요.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라는 걸 이제 공동 주최를 해가지고 뭐 조국혁신당 대표도 나와서 연설을 하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연설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또 뭐 그런 말을 했대요. 검사가 깡패나 같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그러면서 여러분 장시호라는 말 기억나세요? 장시호라는 그 여성입니다. 40대 중반 됐습니다. 장시호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최순실 씨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의 언니의 딸, 이게 장시호입니다. 최순실의 딸은 정유라, 그 다음에 최순실의 조카는 장시호. 둘 다 승마 선수입니다. 장시호는 연세대, 그리고 정유라는 이화여대. 이제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최순실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최순실 씨 아버님이 되시는 그 목사님이 장가를 4번인가 5번인가 갔습니다. 결혼을 5번을 했는데 그 마지막 결혼에서 낳은 그 소생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그중에 큰딸이 장시호의 엄마, 둘째 딸이 정유라의 엄마 최순실. 뭐 이렇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계도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장시호가 그때 그 이른바 박근혜 정부 때 이 국정농단 사건에 그때 이제 장시호도 많이 불려 나와서 재판도 받고 뭐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최근에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당시 그 담당 검사였던 그 김영철 검사라고요. 지금 대검찰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더라고요. 반부패 뭐 담당 과장인가 그렇습니다.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아무튼 지금 그 더 탐사라는 유튜브하고 KPI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뭐 좀 내용이 뭐 너저분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말 꺼냈으니까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 검사하고 피의자인 장시호하고 부적절한 관계였다. 부적절한 관계였다. 불륜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사적인 관계라는 의혹이 있다는 것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의사가 장시호라는 피의자를 회유했다. 뭐 여기다가 뭐뭐라고 적어준 다음에 이대로 가서 증언을 해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식의 의혹 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양쪽은 다 이걸 극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경태 최고가 이걸 영상으로 틀었어요. 영상으로 틀고 이렇게 검찰이 썩어 빠졌다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또 받아가지고 뭐 검사인지 깡패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뭐 사실을 확인은 전혀 안 된 겁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검찰을 악마화하고 악마화했으니 일단 그 악마가 된 빌런이 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무력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사권을 박탈을 하고 기소권만 남겨놓고 그래서 수사권 완전 박탈 6가지 중요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4가지를 박탈하고 2가지가 남아있었잖아요. 부패하고 뭐 경제 부문. 근데 이것도 다 박탈하고 수사권을 다 완전히 박탈해서 검사에게는 기소하는 것만 남겨놓고 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검사가 기소하는 그런 기소 독점에 관한 부분도 다 무력화하자. 이제 그게 검찰 개혁이라는 거죠 지금. 그걸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가. 그래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6개월 이내에 그걸 완수를 하겠다. 검수완박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검찰이 무력화되면 뭐만 남는다? 특검만 남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검 공화국입니다. 어제 아침 조선일보 혹시 사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국회를 통과시켰거나 지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특검이 6개나 됩니다. 조국 수사한 것도 다 다시 뒤집어 보자는 거죠. 이화영 뭐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것도 뒤집어 보자는 거죠. 또 뭐 있더라? 예, 최상병 특검도 있죠. 김건희 특검도 있죠. 제가 머리가 나빠서 다 못 외우겠습니다. 아무튼 6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단락 지었거나 항소심에서 이미 징역 2년이 나온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조국을 일방적으로 검찰이 몰아붙이려고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다 만들었으니 조국 수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다 보자. 이게 조국 수사에 대한 특검. 이걸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특검 공화국인 겁니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이제 크게 한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그 최수근이라는 해병대의 일병 계급을 단 젊은이가 민간인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 속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이 사건을 보면 말이죠. 제일 먼저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를 했죠. 그다음에 경북 경찰청이 또 조사를 하죠. 그다음에 검찰이 또 들여다보죠. 공수처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특검하지요. 나중에 국회에서 국정조사하자고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이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민간 차원에서 뭐 민변 변호사들 중심으로 해서 무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이거 만들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제가 손가락 딱 꼽았는데 8가지입니다. 8가지. 우리나라는 지금요, 여러분 사실은 상설특검법이 이미 통과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검 새로 만든다고 요란을 떨지 않아도 이미 우리나라는 특검을 하시라도 발동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결심만 하면. 지금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일반적인 상설 특검을 말하는 거고요. 일반 특검법인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거기에는 1도 관심이 없죠. 특히 지금 야당 쪽에서는 다 제목으로 타겟이 정확한 그런 특검법을 따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해병대 최수근 일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태원 참사에 관한 무슨 특별법, 김건희 여사에 관한 뭐 주가 조작 및 뭐 크리스천 디오르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말이죠. 법률 이름을 길게 해가지고 법률 이름 자체로 정치적 공세가 되도록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 회오리 속에 휘말려 있는 것이 우리 정치가 아닌가.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 오늘 뽑는다는데 누가 뽑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제일 뭐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속보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뉴스는 오늘 뭐 3파전 자막이 이렇게 되는데 속보는 아직 안 나온 모양이죠. 나왔으면 아마 자막에 올려드렸을 텐데 아마 곧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